무릎이 O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이른바 오다리, 단순히 다리 모양만의 문제일까요? 이른바 오다리라는 다리 변형은 관절염을 진행시킬 수 있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다리를 교정하는 대표적인 수술인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리이신 분들은 다리가 일자이신 분들에 비해서 체중이 내측에 실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무릎에 큰 병변이 없을 때는 오다리이신 분들도 다리가 일자이신 분들처럼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내측 관절이 점점 안 좋아질 경우에는 오다리이신 분들은 체중이 계속 내측에 실리기 때문에 관절염 증상이 더 심해지고 내측 관절 간격 자체가 점점 더 좁아지므로 오다리가 점점 더 진행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 무릎 사이의 간격에 손가락이나 주먹이 들어가는 경우에 오다리로 진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서서 찍었을 때에 우리가 골반과 무릎과 발목을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그 축이 무릎의 센터를 지나냐 안 지나냐에 따라서 다리 모양이 오다리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레이로 오다리가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말고는 다리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위경골 절골술은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측 관절에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서 시행할 수 있는 다리 교정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관절염의 진행을 멈춘다기보다는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는 환자분들은 비교적 나이가 적고 활동이 많은 분들이 오다리가 있고 내측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인공관절과 다르게 관절 자체를 바꾸는 수술이 아니라 관절 아래 부분에 정강이 뼈를 절골하여 축을 바꾸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재활 또한 인공관절보다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도 관절 자체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훨씬 더 편하게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있고 관절을 보존하기 때문에 추후에 관절이 더 안 좋아졌을 경우 인공관절이 추가적인 수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보조기와 목발을 이용하여 체중 부하를 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주에서 6주가 지난 이후에는 목발과 보조기를 뗀 이후에 걷는 운동,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 근력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점점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릎 근력과 유연성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증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므로 무릎 근력과 가동범위 운동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강이 뼈의 위쪽에 절골한 부분에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피부가 얇아서 금속이 계속 만져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는 금속을 제거하는 수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오다리가 동반된 내측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이 통증 조절이 주사나 약물 치료로 되면서 오다리가 점점 진행하지 않는다면 굳이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 생각되며 또한 통증이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오다리가 점점 진행할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관절염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근위경골 절골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수술은 오다리의 정도, 내측 관절염의 정도, 나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 후에서 수술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수술 후에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무릎 통증이나 다리 변형이 걱정되시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